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최창규 회계사고요. 우리 회계원리 첫날입니다. 자, 먼저 교재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한 장짜리 프린트물을 좀 나눠드렸죠. 요 강의 계획표라고 되어 있는 한 장짜리 보시면 그 기본서는 요 회계원리 교재 1판이라고 되어 있는 요 교재로 진행할 거고 그 서브노트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요 얇은 서브노트 하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수업 듣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강의 일정 얘기해 드릴 거고요. 우리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건데 그래서 서브노트를 펴시면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본교재 1장부터 진도 나갈 거고 그 강의 일정은 이 강의 계획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이 4월 7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4월 7일 날 개강을 해서 5월 1일 날 종강하는 걸로 돼 있고 강의 횟수는 총 16번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표처럼 해서 제가 날짜별로 어느 챕터를 강의할 건지를 좀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도 나갈 거니까 알고 계시고 거기 하나 적혀 있는 것 중에 계산기 사용법 뭐 특강이라고 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 단순용 계산기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회계원리 저희 학원에서 들으시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하는지 아니면 세무사 시험 그 두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사와 세무사 1차, 2차 시험장에는 요 단순용 계산기만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단순용 계산기도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용법을 좀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이번엔 특별히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바로 첫날 여러분이 계산기가 없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적었죠. 다 세 번째 주 월요일 4월 21일 날 따로 제가 요거를 좀 나눠드리면서 아까 요 계산기가 아니라 사용법 좀 나눠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요게 있으시면 그냥 갖고 오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요걸 필요하니까요. 시험장 들어가려면 구하시는데 없어서 요거 계산기 사시려면은 제가 뭐 카시오 뭐 영업사원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걸 쓰고 있거든요.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실무에서 다 이걸 대부분 다 쓰고 있으니까 뭐 얼마 안 하니까 이거 사시는데 유의하실 거는 다른 건 다 문제 없는데 요 자릿수가 있어요. 이게 그 숫자가 나오는 자릿수가 14자리가 있고 12자리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시면 새로 사실 거면 14자리, 14자리가 나오는 걸 사야 실무 나갔을 때도 써먹고 하니까요. 이거 한 번 사면 거의 쓰거든요. 고장 안 나니까 오래 쓰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면 요 사용법도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강의 계획표는 다 이제 됐고요. 제 개인적인 제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책은 2페이지를 좀 볼게요. 2페이지 앞에 2페이지. 그러면 뭐 제 양력이 좀 나와 있는데 저는 1990년에 거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입학을 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게 1994년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입학하고 나서 요때 합격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그냥 시험 준비를 계속해서 회계사 시험을 붙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공부하는 것도 제가 뭐 궁금하신 거 다 질문 받아서 설명해 드리고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자기가 수험 과정에서 뭔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조언해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종강할 때까지 혹시 자기가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든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든 뭔가 시험 준비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 또는 수업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때 군대를 안 가고 그 회계사 시험 계속 공부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그 현역 그 복무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교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쭉 공부해서 합격한 다음에
군대를 장교로 갔거든요. 회계 장교로. 그래서 전 그랬지만 지금은 요즘에는 그 군대가 짧아졌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1학년 놀고 2학년 1학기 맞추면 군대 가라고 제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군대 가시고 갔다 와서 군대에서 좀 생각 좀 해보신 다음에 이 공부할지 말지.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좀 생각해서 군대 전역하면서 이제 공부 시작하는 게 보통 더 좋은 루트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아직 군대 안 가셨다면 아무튼 저는 군대 안 가고 이때 회계사에 붙어가지고 1997년에 군대 갔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저는 합격한 다음에 대학원을 좀 다녔어요. 대학원. 그 군대를 좀 미루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뭔지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계법인을 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3.1회계법인을 요 기간 동안 좀 다녀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이제 경력 쌓고 저 이제 합격하면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습이 짧아요. 한 6개월 정도면 수습이 끝나고 회계사는 더 길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수습 받고 이제 등록한 다음에 요때 장교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로 생활하다가 2000년에 전역을 했고요. 2000년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고 2025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26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계원리 강의를.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학 쪽 강의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계속 하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바닥에. 그래서 하여튼 이 기간 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요번에는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회계학을 잘 배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머릿말은 뭐 넘어가시고 4페이지 보시면 책에 목차 있죠. 목차. 거기를 보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거죠, 이거. 재무회계라는 어떤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려고 이걸 듣는 거예요.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든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든 이 시험 과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2차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를 공부하는데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뭐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런 것도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서브노트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지금?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려는 과목은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거는 이제 그 주식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회사라는 말을 꺼냈는데 여러분들 주식회사가 뭔지 아시는 분들인 거죠? 자, 만약에 주식회사도 모르신다면 책을 어디 펴시냐면은 45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교재 452페이지 펴보시니까 1번에 뭐가 나옵니까? 주식회사의 뭐 특징이라는 게 나오죠? 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짧아요. 내용이 얼마 없는데 그거 좀 쉬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아직 모르신다면 아시는 분들은 뭐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 체크하실 거는 6번째 줄인가 보시면 첫째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밑으로 또 세 줄 내려가면 둘째라는 말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셋째라는 말이 있죠. 이게 체크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읽을 때 첫째, 둘째, 셋째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회계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회계라는 게 이제 오늘 배울 게 장부 기록한다는 걸 배울 겁니다. 회계는 이제 장부 기록을 해서 뭐 재무제표라는 걸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실 건데
이 우리가 장부 기록하는 게 개인들도 기록할 수 있어요. 개인도 자기가 거래를 했으면 내가 현금이 나갔는지, 현금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가 이제 가계부 뭐 살림살이 위해서 현금이 얼마 있고 얼마 나갔고 잔액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것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그런 것도 장부 기록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장부 기록은 개인들이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주식회사가 장부 기록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게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회사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제 회계 원리 배운 다음에 중급 회계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 상법이라는 회사법 우리 그 세무사 시험도 1차의 선택법으로 회사법이 있고 회계사 시험도 1차 시험에 회사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에 공부를 해보시면 회사가 주식회사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십니다.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유한회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회사 위주로 공부하시고 주식회사가 하는 회계 처리 배운다. 그리고 그걸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회사라는 거는 오늘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그 주식회사에 자금을 넣은 사람들 주식 발행했을 때 그분들이 주주니까 주주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주주 돈만 갖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은행 돈도 빌리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차입을 하는데 그런 은행들은 우리가 채권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돈 받을 채권자. 그래서 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은 주주나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책에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제가 밑줄 쳐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 주주나 채권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한테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 재무회계라는 과목이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반복하시면 됩니다. 금방 익숙해지고요. 잘 알게 될 거예요. 재무회계라는 과목은 뭐 회계 원리부터 출발해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를 단계별로 배워요. 그래서 이 중급 회계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한테. 근데 중급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계 원리 하는 건데 여러분 회계 원리 지금 듣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끔 이제 여러분 공부 먼저 한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 야, 이 회계 공부하는데 그냥 얘부터 해. 회계 원리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조언하는 선배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많아요. 이제 학원에 저희 오셔가지고 수업 준비하는데 선생님 저 선배가 이거부터 하라 그래서 그냥 이거 안 하고 이거부터 하는데 이렇게 했던 분들이 제대로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고민하면서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중급 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를 가리키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중급 회계라는 과목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과목이 한 번 들어서 다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나면 복습하시고 또 잘 안 돼서 수업 또 듣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거를 회계 원리를 먼저 하고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걸 잘 해놓고 이걸 들으면 이게 그 한 번에 다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회계 원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 원리 들으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고 그다음 회계 원리 듣고 나서 중급 회계 듣고 나 여기까지 하면요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다 끝나요. 근데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면 고급 회계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급 회계까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또 이런 선입견은 갖지 마세요. 이 중급은 중급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중간 정도의 난이도. 이 고급은 고급자가 붙었으니까 아주 어려운 것들만 배운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중급 회계하고 고급 회계는 주제가 다릅니다. 주제가. 여기서 안 배웠던 걸 다른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배웠던 걸 더 어렵게 배운다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전 요거 하나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뭘 적을 거냐면 요 회계 원리라고 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여러분들 이건 적으세요. 서브노트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회계 원리는 회계학의 입문 과정이다. 입문 과정이라고 그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결국 회계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회계 원리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적었으면 두 가지를 좀 적겠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장부 기록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게 요 밑에다 가로에서 복식북이란 말 하나 적어줘. 복식북이.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러니까 회계원리에서 요거 배울 거고요. 더하기. 영어로 FS라는 약자가 있어요. 이 FS라는 약자 적으실 때 뭔지 알죠 이거?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가지고 이게 재무제표라는 약자거든요. FS. 그래서 FS라는 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작성.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는요. 배우시면 알게 되겠지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라고 밑에다 가로해서 네 가지. 네 가지가 뭔지 들어보셨죠? 나열해 볼게요. 네 가지가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원리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회계원리에서 이 내용 배울 거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차를 보고 계시죠? 앞으로 갈게요. 목차 4페이지입니다. 그 4페이지 목차 보시면서 오늘 한 장짜리 요거 강의 계획표 나눠드린 거 저기 있는데 늦게 오신 분들 저기서 이따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제가 목차 얘기해 드리면서 언제 그걸 배우게 될지 이제 알게 되시니까. 자, 먼저 우리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1장을 배울 건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계의 기초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2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2장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까지 우리가 1장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수요일 날 들어가서 이번 주 목요일 날 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끝내는데 그 1, 2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장부 기록 방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식북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복식북이가 뭔지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1, 2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장을 좀 볼까요? 목차의 3장을 보시면 상기업 결산이라고 해서 그걸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니까 원가회계란 말 있죠.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원가회계 배울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재무회계 배울 건데 이 원가회계라는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원가회계는 나중에 이겁니다. 제조기업이란 단어. 거기 지금 회계원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상기업이라고 돼 있죠. 지금 그 3장에 상기업. 여러분들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구분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몰랐으면 거기 적혀 있는데 거기 목차에 보면 상기업 밑에 이런 단어 있죠. 상품이란 단어 있잖아요. 상품. 상기업엔 상품이란 말 적혀 있죠. 확인만 해 거기 목차에. 그 다음에 제조기업은 여기 써 있다. 제품이라는 말. 제품이란 말 알지? 그래서 제품이라는 단어하고 상품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목차 보시면 5장 볼래요? 5장에 보시면 재고자산이라는 단어 보이지? 재고자산. 그 재고자산이 공부해 보시면 이거야. 상품과 제품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식회사가 자기가 파는 물건들 그걸 우리가 상품, 제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제품이라는 건 그 회사가 만든 물건이야. 제조기업이 자기가 만든 물건. 그다음에 상품이라는 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물건 사다 파는 건데 그래서 상품은 여러분들이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같은 유통업 하는 회사 가면은 진열돼 있지 물건. 그거 다 이거죠 이거. 그 회사가 만든 물건 아니지. 그냥 사다가 파는 물건이야. 그리고 이 제조기업들은 제품을 파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조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 뭐 다 제조기업이죠. 반도체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자동차 만들거나 휴대폰 만들거나 그래서 그거 만들어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재무회계를 할 거고요. 원가회계를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 계산을 못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 책에는 주로 이거 가리킵니다. 상품 가지고 거래하는 거. 이게 주로 나오고요. 원가 회계까지 다 배우시고 나면 제품도 이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건 그냥 사다가 파는 거니까 내가 사온 가격만 알면 돼. 우리가 이제 그 회계원리책 배우다 보면 이런 단어를 알게 될 거야. 매입, 매출. 뭐 들어본 적은 있지. 매입했다, 매출했다. 내가 이 상품을 사왔다, 팔았다 이런 표현이야. 매입했다, 매출했다. 그래서 이거를 사왔을 때 얼마에 사왔느냐, 팔았을 때 얼마에 파느냐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내가 100원에 사다가 120원에 팔면 20원 더 비싸게 판 거지 뭐. 금방 알잖아. 그래서 얘는 장부기로 가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제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품은 좀 복잡한 과정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제품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일단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그거 다 조립하려면 인건비. 그다음에 그 공장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로봇들이 막 조립하면서 각종의 기계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 그 공장 라인에 그거 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그게 이제 우리 회계원리에서 저기 목차 보고 있으니까 6장 볼래? 6장에 보시면 무슨 자산이라는 말 보여? 유형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 갔을 때 기계 장치라든지 뭐 공장 건물이라든지 그걸 다 뭐라고 불러? 유형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형 자산들은 이런 것 말도 좀 오늘 배울 건데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에 배울 건데 감가상각비란 말 들어봤어? 그래서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원가 회계 시간에는 뭐 제조간접비라고 그래. 그냥 편하게 들어. 지금 이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 이런 걸 나중에 하겠구나라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조기업들은 인건비, 재료비, 뭐 제조간접비 뭐 이런 게 막 들어가. 그런 걸 다 집계해 가지고 제품 한 개가 그래서 원가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판매가를 정할 거 아니야. 자동차를 만드는 한 대당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판매가를 정해서 그 한 대 팔아서 얼마 이익 나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조기업들은 이 원가 계산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라는 과목 배우시면 제품의 원가 계산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커피들 많이 사 드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가서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사면 여러분들이 사는 가격은 뭐야? 그게 그 판매자는 판매가. 그래서 그 판매가로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에 사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원가가 얼마인지 생각해 봤어, 혹시? 내가 그 커피를 사 먹는데 내가 5,000원에 내가 구매해서 판매자로부터 샀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일까? 뭐 생각 잘 안 해보고 또 알 수도 없지. 그 가서 그 매장에 있는 알바생한테 이거 원가가 얼마에 물어보면 걔가 당황하게 했지. 이걸 왜 물어보냐고. 나 모르는데 내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파는데 그냥. 그래서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커피의 한 잔의 원가도 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한 잔 팔면 얼마가 남는지 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알 텐데 이 제조기업들은요 절대로 자기들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비밀 사항인데 소비자들한테 우리 원가 요만큼인데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알려주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완전 바가지 씌운 해가지고 막 항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자기들이 공개 안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아파트가 또 비싸니까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나오면 야 원가 공개해라. 도대체 아파트 하나 짓는데 얼마의 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파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 건설회사들이 공개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래서 아무튼 내부적으로만 자기들이 이런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그 목차 보시면 3장에 상기업이란 말이 보이는데 우리는 회계원리에서는 그걸 주로 할 거다. 이걸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상기업, 상품의 회계 처리. 근데 우리 3장에 가서야 상품의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는 상품의 회계 처리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좀 어려워. 그래서 먼저 1, 2장에서 뭐 하는 줄 알아? 뭐안 적어도 되는데 서비스업. 그러니까 우리가 1, 2장에서는 장부 기록할 때 이따가 예제들이 나올 거야. 다음 시간부터. 예제가 나오면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서비스업이야. 나무학원이 강의하고 있지 제가. 이렇게 회계원리 강의해드리고 돈 받지. 이게 서비스업이야. 교육 서비스. 그래서 교육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업들의 장부 기록이 더 편해. 왜냐하면 뭐 재고 자산이 없거든.
그냥 여러분이 돈 낸 거 우리 매출, 그다음에 우리 강사료 지급하는 거 매출원가 뭐 이래 가지고 장부 기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 1장 1,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서비스업 가지고 장부 기록하는 걸 보여 드릴 거고, 3장부터 상기업을 할 건데, 3장을 하고 나시면 그 뒤부터는 거의 상기업 위주로 해. 상품 팔고 사고 파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장부 기록 배우겠구나. 넘어갑니다. 4장 있죠. 4장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회계 이론책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언제 한다고 돼 있습니까? 우리 강의 계획표에.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4장을 좀 할 텐데, 4장은요, 그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이건 원래 중급 회계 때 배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4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만 하시고요. 지금 회계 원리에서 심각하게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고 중급 회계 가셔서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5장입니다. 5장의 재고자산. 이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할 것 같은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중급 회계 갔을 때 재고자산 회계 처리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계 원리 단계에서 잘 배우셔가지고 이걸 잘하게 만들면 중급 회계 때 거저먹는 거야. 똑같아. 지금 요번에 가르쳐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를 중급 회계 때 좀 더 자세하게, 당연히 회계 원리에서 간단하게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이번에 그 재고자산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6장에 무형자산과 저 유형자산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요건 언제 한다고 돼 있어. 우리 그 계획표에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네. 그런데 요건 어렵지가 않아요. 배우시면 쉽게 합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배우실 거고, 7장으로 가시면 금융자산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 금융자산이 만만하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들게 좀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4절이라고 해가지고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게 뭐예요? 중요하게 표시해. 화폐의 시간가치. 제가 이제 이 회계 원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다 가르치니까 제가 이제 중급 회계 가르치면서 잔소리를 좀 합니다. 회계 원리를 공부했다면 중급 회계 하려면 이건 잘해야 돼 라고 잔소리하는 것 중에 바로 이겁니다. 현재 가치 계산.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에 현재 가치 계산 가르치고요. 그때 요 계산기 사용법도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요 현재 가치 계산하고 유효이자율법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급 회계 전범위 배울 때 이거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계 원리 때 이걸 잘해 놓으면 이때 가서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저랑 같이 잘해야 될 게 이겁니다. 현재 가치 관련된 부분 좀 잘 공부하시고 넘기면요. 8장이 있는데, 8장에 금융부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2절 보면 제목에 사채란 말 보이나? 사채. 그거 잘 배울 거야. 열심히 할 거고요. 회계 원리 때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중급 회계 때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했지. 여러분이 배우는 거 주식회사의 장부 기록이다 이런 말하면서, 주식회사는 뭐 하는 거야? 주식을 발행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은요 또 들어봤나? 보통주라는 게 있고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고, 지금은 보통주만 알고 있으면 돼. 우선주라는 건 나중에 10장 가서 알려줄 거니까, 그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다. 그리고 보통주라는 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라고 배울 거야. 우리 10장 가서. 그래서 보통주는 주총날 표를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그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란 단어에 좀 익숙해지면 사채란 말도 알아야 돼. 지금 보고 있는 사채.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근데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 우리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 그래서 사채를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좀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 그 8장이다. 근데 사채라는 걸 공부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저걸 잘해야 돼. 현재 가치 계산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배우시면은
회계 원리에서 아주 잘 배워야 될 것들이 거의 끝납니다. 8장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9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9장은 간단하게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빨리 끝날 겁니다. 10장이 있네, 10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10장에 별표하시고 제가 지금 그 회계원리 목차 보면서 강조한 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재고자산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7장에 금융자산 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 현재가치 계산하는 거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10장에 자본, 여기입니다. 여길 또 열심히 해야 돼. 이 자본은 강의계획표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계획표의 거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 자본편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잔소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첫날이고 나 이제 한번 이번 달에 회계원리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와가지고 오늘 막 열심히 하는데 불과 한 달이니까 한 달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짜가 언제 4월 30일 이번 달 말이네. 이번 달 말에 그 이 자본편을 같이 배울 텐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할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 한 달이니까. 근데 여러분 회계사 공부를 하시든 세무사 공부 해보시면 알겠지만 회계사 세무사 공부는 한 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달리기에 비유하자면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시험 공부 시작해서 시험 보는 날까지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반 개강할 땐 이런 잔소리 합니다. 초심을 잊지 마라. 너 이 시험 들어와서 딱 마음 먹었던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지 라는 마음을 잊지 말고 꾸준하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것처럼 마지막도 그렇게 해라. 이런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도 저랑 같이 처음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마지막 그 10장 배울 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본편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보통 대부분의 의지가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열심히 안 하니까 이 자본편을 잘 못해. 마지막에 배우니까. 근데 이게 중급회계 가서 알게 될 건데 굉장히 중요해. 자본을 제대로 알아야만 여러 가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회계원리 배우고 중급회계 배운 다음에 세법이란 과목이 또 있어요.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보시려면 세법이라는 아주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어요. 세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세법 가리키는 세법 선생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야, 회계학 가리킬 때 제발 자본 좀 잘 이해시켜줘. 애들이 몰라. 세법 배우러 가지고 자본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본을 모르면 세법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자본편을 좀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자본편 목차 보고 계시니까 이런 단어가 보입니까? 목차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뭐 이런 단어 보이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회계원리 첫날인데 이따 이런 얘기 나올 건데 제가 서브노트에 요 다음에 이거 적어놨거든. 뭐 회계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옆 페이지에 보시면 적어놨어. 근데 회계하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근데 회계학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발. 그리고 모르시는 게 있거나 어려우시면 저한테 꼭 오세요. 쉬는 시간에 그때 괜히 쌓아놓고 있지 말고 바로바로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회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거야. 낯선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렵다는 말을 꺼낼 때 낯설다라는 말과 어렵다는 말은 다른 말이거든. 어려운 거는 해도 도저히 극복을 못하는 게 어려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뭐 수포자란 말 들어봤지. 그래서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학을 들어갔는데 도저히 난 그거 못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야.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회계학은 여러분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저도 지금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제가 아까 1990년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상경계열에 입학하기 전까지 회계를 고등학교 때 안 배웠죠. 어카운팅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복식보기 몰랐죠. 대학 와서 처음 듣는데 이걸 낯설죠 당연히.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잘하게 된 거는 많이 반복했기 때문이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해진 건데 그래서 이 회계학이라는 과목은 배우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어려운 게 없고요.
아주 낯선 거, 낯선 거. 여러분이 안 봤던 거니까. 낯선 것들은 많이 보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계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다라는 걸 이번 한 달 동안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10장의 자본편은 나중에 할 거고요. 거기 확인했던 단어,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런 단어들은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니까 뭐 그런 게 있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합쳐진 게 자본이야. 그러니까 자본이 더 넓은 말이다. 자본이 더 넓은 말이고 자본 안에 자본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고 뭐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나중에 알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11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11장은 수익과 비용이라는 건데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여기서는 중급 회계 가서는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회계 원리 단계에서 간단하게 할 거고, 그다음 12장을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돼 있지. 그 챕터는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챕터야. 12장. 근데 이 강의표에 보시면 맨 밑에 공개특강이란 말 보이지. 그게 뭐냐면 제가 저 혼자 촬영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뉴에 그 세무사 클릭하시거나 공인회계사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온라인 강의라는 게 있어. 동영상 강의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 클릭하시면 그 메뉴에 쫙 내려간 마지막에 공개 특강이라고 있을 거야. 그 공개 특강이라는 건 어느 과목이든 이렇게 공짜로 여러분들이 언제 신청하면, 근데 이게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열어줘. 그러면 무료로 열어주니까 몇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그 강의에서 요 12장을 제가 이미 촬영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12장을 혼자 풀다가 모르겠으면 그 강의를 보시면 돼. 그럼 다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12장은 본 강의에선 강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이라는 챕터 뭐라고 돼 있어? 현금흐름표라고 돼 있지. 현금흐름표는 요때 배울 거야. 중급 회계 때 배울 거기 때문에 회계 원리에서는 마지막에 간단하게 현금흐름표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게 몇 가지라고? 네 가지? 네 가지가 뭐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중에 하나야. 현금흐름표. 그렇게 알면 되고. 옆에 그 목차 보시면 10장을 보자. 10장 목차에 마지막 6절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자본 변동표라고 돼 있지. 그것도 요 재무제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장이 있는데 그건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읽으시면 돼. 뭐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이제 요 중급회계 할 때 좀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읽으시면 돼. 그냥 편하게. 그 14장은 나중에 혼자서 읽어보시면 되는 챕터다. 이렇게 목차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목차 마무리해 드렸고 오늘 나눠드린 강의 계획표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저기 강의 계획표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일정 잘 확인하시면 되고, 본교재 1장은 두 번째 시간부터 할 거고요. 서브노트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한 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이 4시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간 하면 그 2번 쉴 거예요. 2번. 그래서 1시간 한 10분 내지 20분. 그러니까 좀 길게 강의할 때는 1시간 20분 정도 강의하고 쉬고, 짧게 할 때 1시간 정도 하고 쉴 텐데, 쉬는 시간 원래 한 10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뭐 쉬는 시간에 할 일이 좀 있으시면 해가지고 15분 정도까지 쉴 수도 있는데 상황 봐서 제가 할 테니까 일단은 10분 정도 쉬는 시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10분 정도 뭐 있다가 좀 들어오세요. 강의실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서브노트 좀 마무리할게요. 서브노트 2페이지 보시면 요거 적혀 있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까? 우리 회계원리 배울 건데 회계원리에서는 장부 기록하는 방법 배울 거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배울 거다. 알았지? 이 정도. 그 다음 중급회계라는 과목은 회계원리 끝난 다음에 들어가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다 나와. 여기서 배웠던 게 똑같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중급회계라는 과목이. 그 정도로만 알면 되고, 고급회계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당장 배울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회계는 중급회계까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고급회계 때 배우는 게 뭔지 그냥 나열만 해줄게. 뭐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는데 고급회계 때 뭐 배우냐면 합병이라는 거, 합병하는 거, 그다음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지분법이란 말 들어봤어? 혹시 지분법? 지분법. 그다음에 파생상품.
자, 이 정도 배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네 가지가 여기서 안 하는 거야. 중급회계에서 여기서 안 하는 걸 배우는 거야 별도로. 그렇게 알면 되고요. 합병과 연결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 M&A란 말 들어봤어? 기업 인수합병한다 그래서 M&A 한다는 거 그런 거 배우는 거고, 그다음 지분법이라는 거는 뭐 나중에 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지분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파생 상품이라는 건 여러분 뭐 선도 계약, 선물 계약, 수합, 옵션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회계 처리 좀 배우는 거니까 이런 건 고급 회계 때 하는구나. 우리가 중급 회계 때는 그 하나의 회사가 재무제표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 그래서 중급 회계까지 배우면 거의 다 배우는 거야. 다 배우고 나서 고급 회계 때 이런 거 더 배운다. 주제가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지우고 요 밑에 거 마무리해 드리면 우리는 재무회계라는 거 배울 거고요. 원가회계 뭔지 알려드렸고요. 관리회계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우리 원가회계라는 것도 있고 관리회계라는 것도 있는데, 관리회계는 이겁니다. 그 내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가 누구냐면 그 회사의 경영진. 우리 경영진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 이사라는 말? 이사가 뭐 이사회라는 말 들어봤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 중에 제일 높은 그 대표가 이제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하거든.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그 회사 운영하는 이 경영진들이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관리회계. 그래서 관리회계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에 도움 주려는 정보를 주는 과목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회계까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배우는 세법이야, 세법. 그래서 세법을 배운다고 알면 되고, 세법의 법률이죠. 세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우리 국가가 그냥 너 세금 내 이렇게 근거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가 다 세법에 적혀 있는데 그 세법에 적혀 있는 계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과목이야.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급회계까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세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브노트에 보니까 바로 밑에 이런 말 나오지. 장부기록 하는 뭐 이유. 처음이라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를 배우면서 아까 배울 게 뭐였어? 장부 기록하는 방법 더하기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말했는데, 저랑 같이 장부 기록하는 방법 배우기 시작할 거니까 이제 배우니까 하겠죠, 여러분. 손으로 이제 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내가 왜 하지? 이거 왜 장부 기록은 왜 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장부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좀 알고 하는 게 좋겠으니까 이거 적어놓은 거야.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근데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관리 목적, 뭐 세무 목적, 보고 목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두 가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잘 몰랐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거.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좀 중요하게 표시해. 세 번째 걸 중요하게 표시하시고 요 세 번째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표시했으면 자, 요 세 번째 거를 제대로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사례를 사례. 세 번째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 사례가 밑에 적혀 있죠. 확인하세요. 요 호프집이라고 제가 좀 적어 놨는데 자금 조달하고 뭐 임대차기하고 우리 적어 놨었죠. 거기를 좀 보시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옆에다 뭐 좀 적으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옆에다 적으면 일단 듣고 좀 들은 다음에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서브노트에 보면 요거 옆에 좀 공간 있지. 공간에다 충분히 적을 수 있거든. 제가 이제 그 적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이쪽에 제가 뭘 예로 들 거냐면 T자를 이렇게 그릴 건데,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T자 엄청나게 많이 그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서브노트에다가 우리가 이 T자를 그리는 이유는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구분하려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려는 거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여기다가 이런 말 좀 적을 거거든. 이제 BS라는 이게 이제 책에 나와. 나중에 밑줄 쳐줄 테니까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서 이게 재무 상태표라는 걸 약자를 이렇게 BS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걸 배울 거고요. 그 여기다 뭐 적는 걸 이제 가르칠 건데 지금 아직 안 배웠잖아. 제가 지금 편하게 얘기하면 전 적을 건데 그냥 배울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 자, 뭘 얘기할 거냐면은 갑이란 어떤 개인이 있는데 이건 지금 주식회사를 원래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갑이 일로 와봐. 제가 이제 호프집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호프집 같은 걸 이제 해보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큰 비즈니스도 있지만 이렇게 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명심할 건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자금 조달. 자금,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사업은 돈이 있어야 그 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좀 알면 되고. 그럼 갑이라는 개인이 자 호프집 해보려고요. 돈이 없어. 현금이 0이야. 그럼 못해. 사업 못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돈을 좀 조달해야지. 그때 얘가 이제 자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아간 거야.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어차피 나중에 상속해 주실 돈 미리 좀 주셔서 제가 사업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좀 받는단 말이야 만약에. 그래서 갑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3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요 사업에 출자를 하면 얘가 이제 주주가 자기 회사니까 뭐 자기가 돈 낸 거지.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말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3억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적을 때 양쪽에 적고 있고 이제 끝까지 적으면서 느낄 건데 양쪽의 합계는 같을 거야. 양쪽의 합계 금액은 계속 같을 건데 느끼기만 해.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배울 내용인데 미리 그냥 감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갑이라는 어떤 개인이 이제 3억이 생겼어. 내가 이제 저거 하려고 하는 거야. 호프집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면 건물이 필요해. 건물. 근데 적지 말고 건물. 근데 얘가 3억 가지고 건물을 살 수가 없어. 건물이 비싸잖아. 서울 시내.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저거라는 거지. 임대차. 이제 이쪽에 서브노트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말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건물주가 임대인이고 임차인 다 아는 말이지.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 맺으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증금을 얼마 내고 그다음에 월세인데 이 월세라는 거에다 이렇게 하나 적을래. 지금 여기 적어라. 리스료라고. 우리가 중급회계 가시면 이거 배운다. 리스라는 거. 리스. 미리 알아도 리스.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란 단어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 너무 뭐라고 나하고는 너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거야. 월세 내는 게 리스료야, 리스료.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임차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리스료야, 리스료. 그래서 저희 나무학원도 이 건물이 저희 건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학원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임대인이 따로 있고 저희 건물주랑 계약한 겁니다. 계약해서 임대차 계약해서 임대 보증금을 많이 냈어요. 몇십억 냈어요. 이 건물주한테. 근데 보증금이라는 건 낸 돈을 떼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겁니다. 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돼. 나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야. 그러니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 저희 나무학원은 이제 임차보증금을 냈으니까 그 돈이 저희 자산이에요. 난 돌려받을 돈이야. 이 건물이 나갈 때 건물주한테 받을 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매달 저희가 월세 내거든요. 월세 내는 건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수익이고요. 저희 나무학원은 임차료 내는 거니까 비용이죠. 비용. 요 정도 개념.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쪽으로 왔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호프집 하려고 뭐 건물 하나를 임대차 계약했어. 근데 임대보증금 여기다 적을게. 얘는 이제 임차인이니까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을 건물주한테 2억을 낸 거야. 그럼 2억이라는 돈을 냈으니까 자기 현금이 줄겠지. 현금이 들어갔잖아 그쪽으로. 얼마가 되겠어? 1억 되겠지. 그러면 더했으니까 또 3억이고 이쪽도 3억 갔네 또 뭐 이런 느낌 들지. 그 다음에 건물을 일단 빌렸잖아. 빌렸으면
호프집을 하기 위해서 각종의 인테리어 한 말 알지? 인테리어 하려면 저희도 이거 빌드하면 이거 뭐 강의실 있잖아요. 저희가 다 꾸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는 빌려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빌려줘요.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다 설치한 거거든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게 되면 이런 걸 비품이라고 좀 불러요. 우리 단어 좀 익숙해지세요. 비품, 집기 비품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것들을 비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비품이 보통 호프집 하나 인테리어 하는데 1억, 인테리어 하는데 좀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억 들어간다고 치고요. 그럼 내가 1억을 썼다, 그러면 현금이 0이 되는 거야. 이런. 그럼 호프집 하려고 했는데 이 돈 쓰니까 돈이 또 없어. 그러면 갑이 뭘 해야 되겠어?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추가적인 자금 조달.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돈 갖고 안 되네. 돈을 더 조달해야 되겠다.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를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내가 내 돈 갖고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부족하니까 친구한테 야, 동업하자. 야, 내가 원래 혼자 100% 주주였는데 너한테도 좀 뭔가 주식을 좀 줄 테니 돈 좀 넣어. 그래서 출자 받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면 돼.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갚을 돈이니까 부채고, 주주로서 출자 받으면 자본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부채란 말, 자본이란 말 다 배울 겁니다. 근데 갑이 은행에서 1억을 빌렸으면 이제 이름은 차입금이야. 그 다음에 친구한테 출자 받아 1억을 출자 더 받으면 이건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4억 되지. 느낌 알겠지? 그러면 다 더했더니 얼마? 5억인가 이제? 그럼 이쪽에 현금이 얼마가 늘어났겠어? 2억이 늘어났겠지. 더하니까 5억 되지.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감 잡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들으면서 느껴야 될 거는 왼쪽과 오른쪽 합계가 같네. 이게 항상 같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같구나라는 걸 좀 이제 느꼈으면 되는 거야. 뭐 적을 건 거의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필기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거기다 좀 서브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 이걸 뭐 이 정도는 나 그때 다 아는 거야. 뭐 그러면 안 적어도 괜찮아요. 다 아는 얘기면. 자, 그러면 뭐 적으실 분들만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이거 적으시면서. 자, 제가 지금 이걸 왜 사례로서 얘기를 했냐. 우리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장부 기록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지. 장부 기록. 우리가 복식부기를 통해서 장부 기록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나요? 이런 은행 같은 경우를 채권자, 주주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회사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 내부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걸 자기가 잘 알겠지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르죠. 밖에 있으니까. 그럼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한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돈 빌려줬는데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좀 나 알려줘 좀.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로서 좀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한테 뭐 해줘야 된다? 정보 전달.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해 드렸을 때 그걸 좀 캐치했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이쪽으로 오시면 서브노트에 요겁니다. 이 얘기한 겁니다. 보고 목적. 그래서 보고 목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장보 기록 왜 한다고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하려고. 그래서 그 회사가 1년 동안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건데, 여기다 이거 가서 메모, 보고 목적? 이거 하나 쓸까? FS라고? 이거 만들어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부 기록 해야 되겠구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너 회계 원리 배우는데 회계 원리가 뭐야? 뭐 회계학은 왜 배워? 뭐 장부 기록은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지시면 이 대답을 하세요. 보고하려고. 우리는 재무서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장부 기록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부 기록하는 목적엔 이것도 있죠. 관리 목적이라고. 아까 제가 관리 회계란 말했지. 우리
예, 관리회계. 내부적으로 경영진들이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관리 목적이야. 관리 목적으로 장부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 목적은 아까 이거 배운다 그랬죠, 여러분. 세무회계. 우리가 기업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면 세금 내는데 기업들이 내는 세금 뭐 들어봤나 이런 말?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말 들어봤어? 그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내려면 이거 계산해야 돼. 근데 계산하려면 이 장부 기록을 해야 돼. 장부 기록을 해야만 세금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려면 장부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이 정도까지. 그 다음. 그럼 여기 호프집을 제가 예로 들어서 이 정도 얘기해 드린 건 받아들였지? 넘어갈게요. 첫 시간이 끝나갑니다. 회계하기 어렵다는 이유 제가 얘기했잖아. 그 뭐라고 했어 아까? 낯설다와 어렵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우리 회계학은 낯선 거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강의하면서 후배들이 오거나 또는 제 이제 그 대학생 막 대학교 입학한 학생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제가 장담해 주는 게 저도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제 친구들이 또 제 선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요. 그럼 저한테 이제 좀 많이 보내요. 상경 계열에 입학을 했으면 야 좀 조언 좀 해줘 이렇게 보내면 저는 꼭 그 얘기가 기억납니다. 상경 계열 갔으면 너 대학에서 회계학을 배우든 뭐 이런 거 배울 텐데 그거 배울 것 같으면 요 학원 강의를 먼저 들어라. 요 동영상 강의로 다 있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은 여러분도 들어봤는지 뭐 대학 다녔으면 다 들었겠죠. 대학교 교수님들은 저도 경험했지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책을 교재를 정했으니까 책에다 들어있다 대학생이면 혼자 공부해야지. 다 읽으면 아는 건데 숙제네. 뭐 풀어와. 뭐 이러고 설명은 뭐 대충 하세요. 그러니까 알면 알아듣는데 뭐 모르면 좀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저희는 학원에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뭐 다 뭐 질문도 받아주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이렇게 학원에서 들으시면 학교 교수님 강의 들을 때 훨씬 도움 받습니다. 이해도 잘 되고 학점도 잘 받을 수 있고. 저도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제가 대학교를 1990년에 입학했다 그랬잖아요. 1990년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1월 달에 이 연도 1월 달에 그 입학하기 전이죠. 그때는 입학하기 전에 이제 선배들이 저희 불러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거 해줘가지고 저희 학교 선배들이 이제 술 사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영학과 선배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1학년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때 회계 원리 들을 건데 너 충격 받을 거고 아마 F 맞을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너희 회계 원리가 가장 힘들게 할 거다. 1학년 1학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도대체 회계 원리가 왜 힘들어서 저런 잔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1월 달에 그런 얘기 듣고 회계 원리를 한번 예습을 하려고 교재를 샀어요. 미리 책을. 학교 수업 듣기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추천받아서 산 책이 그때는 회계원리란 책이 없었고요. 요때 당시에는 삼급북이란 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다 회계원리란 책이 나왔지만 그래서 삼급북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의 회계원리 책이랑 유사한 겁니다. 그걸 샀어요. 혼자. 그리고 읽었죠. 혼자 읽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한 27페이지, 그러니까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었는데 한 27페이지까지 읽으니까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어디였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재에도 있으니까. 어디 펴시냐면 42페이지 한 편, 42페이지. 42페이지 책을 펴면요. 거기 뭐 거래 판료소라는 거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42페이지 보시면 거래 판료소.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혼자 책을 읽을 때 이걸 딱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왼쪽이지? 뭐 왜 차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대변도 있네? 근데 뭐 적혀 있고 뭐 관계가 있다는데 이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처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낯선 거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종로에 그 부기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때는 회계학원이라고도 안 불렀어. 그냥 3급 부기학원 뭐 이런 학원이 있었는데 거의 한 달 과정으로 그 부기책을 떼어주는 강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입학하기 전이잖아요. 이때가 3월 달에 입학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한 달 과정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으니까 그거 알려주는 거에 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뭐 설명 들으니까. 그래서 따라했죠. 그리고 한 달 수업 듣고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회계 원리를 그래서 이제 교수님 얘기를 잘 알아들었죠. 아, 내가 다 이제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 회계 원리 A뿔 맞고 회계학을 잘하는 줄 알았죠.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제 친구들보다 회계학을 좀 쉽게 하니 그 비결이 미리 학원 강의를 좀 미리 들어서 예습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들한테 꼭 대학교 강의 후배들한테 여러분이 지난 사람들이니까 후배들한테 대학교 강의를 어떤 과목 들을 거면 학원 강의가 그게 있으면 학원 강의 먼저 들어라. 그럼 이게 돈 낭비하는 게 아니라 훨씬 너한테 도움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회계 원리를 A불 맞았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2학기죠 2학기 1학년 여름방학인데 그때 이제 제가 회계원리 강의 들었던 게 이제 이만우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요 그 중급회계 뭐지 그 강의하고 고급회계 강의할 때 제 고급회계 교재에 공저자로서 그 이만우 교수님이 적혀 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회계원리 들은 교수님이고 제가 대학원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어가지고 그 같이 책도 공저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종강 파티 하면서 회계원리 종강 파티 제가 이제 A뿔 맞고 잘했으니까 야 회계학 잘하는구나 칭찬해 주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1학년 중에서 1학년 2학기 때 중급회계를 들으면 그 중급회계라는 이 과목은 중급회계라는 과목은 여러분 대부분 학교가 그렇겠지만 이거 2학년 과목이에요. 이 중급회계는 대부분 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우는 거지 1학년 때 안 배우거든요 보통 1학년 때 배우고 그래서 중급회계는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1학년이 만약에 2학기 때 중급회계를 들으면 학점을 한 그레이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C를 맞으면 B를 주고 B를 맞으면 A를 주고 A 맞으면 더 높일 건 없네. 하여튼 근데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무모하게 1학년 2학기 때 중급회계를 신청한 1학년 학생이 그때 당시에 딱 2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 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제 친구인데 이상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으로 저희 고대경영학과 같이 다니다가 연예인의 길을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옛날에 뭐 파랑새는 있다란 드라마도 나왔고 드림팀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했던 뭐 최근에는 TV에 잘 안 나오는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상인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걔 제 친구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걔도 회계 성무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걔랑 저랑 1학년 2학기 때 중급회계를 무모하게 신청하고 저는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여름방학 때 회계원리 했던 것처럼 예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중급회계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종로에 있었는데 학원이 그때는 이런 동영상 강의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 동영상 강의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2004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들어야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새벽밤이죠. 새벽반.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오전 6시 40분에 강의 시작해서 9시까지 강의하는 매일 월화수목금 아주 힘든 강의죠. 새벽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낮에는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새벽반으로 끊어서 나는 아침에 중급회계 듣고 일찍 놀아야지 하고 무모하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2달 과정이었는데 중급회계 3일 나갔어요. 3일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니까 졸리잖아요. 근데 이 중급회계 배우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에 좀 재미없는 얘기 하거든요. 그때 졸리니까 잤죠 제가. 근데 강사님이 깨우지 않더라고요. 자기 놔두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3일을 나갔는데 3일 다 좀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학원에 나오지?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여름방학이니까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제안을 갑자기 해가지고 놀러 갈 것이냐 아니면 학원을 들어야 되니까 못 간다고 그러고 지금은 학원에 결석하면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 볼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촬영한 거. 근데 그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석하면 끝인데 어떡하지? 잠깐 고민하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죠. 놀러 가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제 학원을 안 갔어요. 끊어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2달 동안 그냥 놀았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잘 놀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노니까 1학년 때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해도 회계 원리도 다 잊어버렸죠. 배운 건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학기 때 중급회계를 딱 수업 듣는데 그 두꺼운 책을 친절하게 설명도 안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잖아요. 갑자기 숙제는 엄청나게 내주고. 그래서 제가 회계학을 1학년 때 좋아했었는데 2학기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거 드랍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드랍을 했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그때까지 막 그냥 막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든 따라해가지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B를 맞아. B. 그 말은 C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회계학을 내 진짜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회계학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됐는데 그랬다가 제가 이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때 좀 놀고 2학년 겨울방학 때 나 이제 정말 회계상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제대로 다시 회계학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학원 등록했습니다. 중급회계 다시 들었어요. 그때는 제대로 들었죠. 그랬더니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고급회계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들었고, 그러고 나서 3학년 그 여름방학 때 고시반 입시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하고, 그래서 회계사 시험 1년 준비하고 이 1차 시험 한번 떨어지고, 그때 떨어져가지고 대학원에 그 진학을 한 다음에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대학원 1학기 때 휴학을 한 다음에 1차 시험 합격하고 회계사 같은 해에 2차까지 붙어가지고 저는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시험은 한 번밖에 안 봤어요. 1차 한번 떨어져 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합격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이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에 좀 잘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계학이라는 건 낯선 거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들면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직접 장부 기록 해보시면요,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요 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뭐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간접적으로 배워야 될 건데, 바로 그게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 그다음에 연습 문제 푸는 거죠. 그 푸는 게 간접적으로 여러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하는 거 배우는 거니까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손으로 여기 예제와 연습 문제를 부단히 풀어야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적어드린 거고요. 문제 읽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학 공부해 보시면 이게 입장에 따라 장부 기록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은행이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있죠.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기업들은 현금이 들어온 거에 나간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기업들은 현금이 들어온 거지. 근데 은행은 현금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부 기록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를 읽을 때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읽어야 그 회사 입장에서 장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나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회사에 내가 장부 기록하는 담당자로서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느냐, 회사에 현금이 나갔느냐, 이런 거를 문제 읽을 때 이렇게 잘 읽으라고 제가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수업이 16번 할 건데요. 서브노트에 14라고 혹시 적혀질 수 있는데, 제가 2번 정도 원래 보강을 했었는데 그냥 수업에 넣어버려가지고 16번 합니다. 16번. 16번 할 건데, 제가 오늘도 뭐 예습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습하라고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수업만 잘 듣고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16번 하는 중간에 한 2번 정도 예습하라고 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만 좀 제가 미리 읽고 오라고 하는 거 꼭 읽고 오시고. 제가 예습하지는 뭐 안 와도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 저는요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복습이 더 중요해요. 복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4시간이니까 좀 결석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안 졸도록 좀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오시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복습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손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회계학이라는 건 수학 공부처럼 계속 문제 풀어야 돼요, 손으로. 그래야만 익숙하게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원에 오셔서 제 수업 듣고 계시니까 오프라인으로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뭐든지 좀 질문하세요.
우리가 지금 요번 시간 한 거 이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많이 질문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이 짧아서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라든지 세무사 시험 제도 같은 건 이건 좀 그런 거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니까 저희 학원에 어차피 설명회라는 게 있어서 그 저희 동영상 강의 있는 거 보시면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다 설명회가 올려져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어떻게 시험 제도가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본인이 보셔도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게 생기셨는데 학원에 못 올 상황이면 저희 온라인 그 홈페이지에 이제 Q&A가 있어요. 제 이름으로 이제 Q&A 올리시면 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제 1장을 해야 되는데 1장은 여러분들 교재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거기 이제 회계의 기초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